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꼼꼼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평소에 궁금해하시던 보험에 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아마 보험회사에서 오늘 영상을 보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꿀팁을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최근 동네에서 알게 된 이선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항상 밝으시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요. 몇 주가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그분 얼굴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암 치료라면 수천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갈 텐데 그분은 평생 모으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후에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무엇보다 표정이 환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게 말이죠.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제도들 덕분에 1년 치료비로 제가 실제로 낸 돈이 200만 원도 안 됐어요. 집은 무슨요? 오히려 암보험에서 받은 진단금이 남았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보험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보험 증권이 부적이라서 그래야 안 아프다는 이야기까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 않아도 보험료부터 먼저 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부어온 보험료 정말 그만큼 필요했던 걸까요? 오늘 내용은 완전히 보험을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미 우리가 매달 빠짐없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안에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제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은 병원비를 조금 깎아주는 제도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큰 병이 생겨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여러 장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모를 불안을 이유로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여러 민간 보험에 중복 가입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보험과 지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황금알 정보의 유익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해지 조정이 필요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미 가지고 있지만 몰랐던 그 강력한 보호막 3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병원비로 1,200만 원을 썼다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건강보험이 한 50에서 70% 정도는 내주니까 나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는 내야 하지 않을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1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에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1년에 병원비로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서 그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중요한 건 상한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시죠. 현재 기준입니다. 중간 소득층인 6분위에서 7분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간 최대 320만 원까지입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간 최대 89만 원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최대 826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최대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아무리 오래 입원을 해도 1년 동안 본인이 내는 돈은 이 금액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90%를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조명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숙님은 올해 65세이시고요. 남편분과 함께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소득 수준으로 따지면 중간 정도 되십니다. 작년 봄에 갑자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척추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에 재활 치료까지 포함해서 거의 6개월을 병원과 함께 보내셨어요. 명숙님이 처음에 수술 날짜를 잡으셨을 때 가장 걱정됐던 건 비용 문제였습니다. 수술비만 해도 몇백만 원은 나올 텐데 재활 치료까지 하면 1,000만 원은 넘지 않을까? 실제로 1년간 병원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는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을 부담해줬고 명숙님이 직접 내신 본인 부담금은 약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말쯤 되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서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명숙님의 소득 구간에서 정해진 상한액은 3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을 내셨으니까 280만 원이 초과된 거죠. 그 중에서 90%인 약 250만 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간의 수술과 치료비로 실제로 부담하신 금액은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명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저 병원비를 조금 깎아주는 정도인 줄만 알았죠. 알고 보니 제가 이미 엄청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가입되어 계십니다. 평생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셨다면 이 보호막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두 번째 보호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암, 심장병, 뇌졸중. 이 세 가지 병명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이런 중증 질환에 걸리면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중증 질환자들에게는 본인 부담금 자체를 대폭 낮춰주는 특별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산정특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은 병원비의 일부를 본인이 내야 하는데 이 제도가 적용되면 단 5%만 내시면 됩니다. 800만 원짜리 항암 치료를 받으셔도 40만 원만 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5년 동안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권태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식님은 올해 67세이십니다. 평생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은퇴하셨고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2년 전에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폐에 그림자가 보여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폐암 2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태식님은 그날 밤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것보다 더 두려웠던 건 비용 문제였습니다. 택시를 몰면서 평생 모은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암 치료를 하면 그것도 금방 바닥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병원 상담사가 알려준 내용은 완전히 뜻밖이었습니다. 산정특례를 등록하시면 앞으로 5년간 모든 암 치료비의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깨달으셨습니다. 항암 치료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드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고작 몇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겹쳐서 적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태식님은 1년간의 폐암 치료비로 실제로 부담하신 금액이 200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저는 암보험도 하나 들어놨었어요. 진단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치료비로는 거의 안 나갔으니까 그 돈은 생활비로 쓸 수 있었죠. 태식님은 지금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산정특례는 암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심장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뇌혈관 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됩니다.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시는 분이 절반이 훨씬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산정특례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호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에 낼 수 있는 진료비의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산정특례는 중증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5%로 크게 줄어든다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개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로 돈을 돌려받았는데도 의료비가 여전히 가계 소득에 비해서 너무 크다면 추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10%를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주요 대상이고요. 소득 구간에 따라서 50%에서 80%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혜진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혜진님은 올해 63세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일찍 배우자를 여의시고 간헐적으로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버십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작년 여름에 혜진님은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해서 본인 부담률이 5%로 낮아졌고 본인 부담 상한제도 적용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진님에게는 여전히 부담이었습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신청을 하시고 심사를 거쳐서 혜진님은 추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이라서 지원 비율이 높았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시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치료를 포기할까도 생각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싶었죠. 그런데 복지사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신청했고 덕분에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혜진님은 지금 항암 치료를 마치시고 경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중산층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는 개별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인 가구가 의료비로 500만 원을 썼다면 소득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 사회복지실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겹의 안전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로 1년 최대 부담액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 산정특례로 중증질환은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겹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비급여는요?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들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비급여는 이 모든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비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를요. 비급여의 대표적인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특수 항암제나 치료 재료입니다. 이건 진짜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항암제의 경우 계속해서 급여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만 해도 수십 종의 항암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같은 효과가 입증된 약들은 빠르게 급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병비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시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상급병 진료입니다.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하시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인실을 선택하시면 추가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선택 진료비, 그러니까 특진료입니다. 특정 의사 선생님을 지정하시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도 선택사항입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광주에 사시는 배수진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진님은 올해 66세이시고 3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표준 항암제로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표적 항암제를 권하셨는데 다행히 그 약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그 약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대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고요. 근데 제가 치료받을 때는 급여가 돼서 산정특례까지 적용받으니까 한 달에 고작 몇만 원 수준이었어요. 수진님은 지금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비급여는 분명히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필수 치료는 대부분 급여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당 부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민영보험은 필요가 없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민영보험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진단금입니다.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시면 목돈이 지급됩니다. 이건 치료비가 아니라 생활비, 간병비,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손보험입니다. 경증질환이나 잦은 외래 진료 때 유용합니다. 비급여 항목 일부를 커버해 줍니다. 하지만 중증질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창호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창호님은 올해 70세이시고 평생 보험을 많이 드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암보험을 3개 들어 놓으셨고 실손보험을 2개, 종신보험을 1개 들어 놓으셨습니다. 매달 보험료가 28만 원씩 나갔습니다. 작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 단계였고 수술로 잘 해결이 됐습니다. 보험에서 총 진단금으로 5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비는 산정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 덕분에 300만 원 정도만 부담하셨습니다. 창호님은 만족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지난 20년간 낸 보험료를 대충 계산해봐도 6천만 원이 훨씬 넘어요. 받은 보험금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네요. 만약에 그 돈을 저축했다면 이자까지 붙여서 훨씬 더 많이 남았을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건 결과론입니다. 더 큰 병이 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민영보험이 모든 경우에 경제적으로 이득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1단계 전체 파악하고 내용 확인하기. 현재 가입한 모든 보험을 꺼내보세요. 암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질병보험 등등 모든 보험 증권을 한자리에 모으세요. 각 보험마다 이것들을 체크하세요. 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장 내용은 무엇인가요? 진단금은 얼마인가요? 중복 보장은 없나요? 2단계 중복 제거하고 필요 금액 다시 계산하기. 진단금이 여러 개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과 5천만 원의 차이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요? 그 차이를 위해서 매달 더 내는 보험료가 합리적인가요? 20년, 30년 누적하면 얼마나 되나요? 중증질환 치료비는 산정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로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생활비와 간병비입니다. 진단금이 꼭 고액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중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 있으시다면 정리를 검토해 보세요.
3단계 저축과 효율성 비교하기. 매달 보험료로 20만 원을 30년 동안 납부하면 총 7,2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연 3% 이자로 적금을 하면 약 1억 원 이상이 됩니다. 병에 안 걸리시면요? 그 돈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4단계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매일 아침 6시에 산책을 40분씩 하세요. 담배는 끊으세요. 술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만 드세요. 정기검진은 1년에 1회 빠짐없이 받으세요.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드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큰 병에 걸릴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원에 사시는 강미란님의 결정을 보겠습니다. 미란님은 올해 64세이시고 보험을 다시 검토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암보험을 3개 들어 놓으셔서 진단금 총액이 7천만 원이었고 실손보험을 2개 들어 놓으셨습니다. 5월 보험료가 27만 원이었습니다. 재검토를 하신 후에는 암보험을 1개만 남기셔서 진단금이 3천만 원이 됐고 실손보험도 1개만 남기셨습니다. 5월 보험료가 11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감된 금액은 월 16만 원, 연간으로는 192만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알고 나니까 진단금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나머지는 저축으로 돌렸고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답은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다르고 불안의 정도도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하셔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가입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보험이 좋아도 아무리 제도가 촘촘해도 병에 안 걸리는 게 최선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동수님, 올해 73세이십니다. 동수님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산책을 40분씩 하십니다. 담배는 45세에 끊으셨습니다. 술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소주 반 병 정도만 드십니다. 정기검진은 빠짐없이 받으십니다. 덕분에 70대인 지금도 약을 한 알도 안 먹고 지내십니다. 보험은 실손보험 하나만 유지하고 계십니다. 보험료로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정기검진을 받는 게 훨씬 낫죠. 보험은 만약을 위한 거고 건강이 진짜 보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강력한 세겹이 보호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로 1년 최대 부담액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 산정 특례로 중증 질환은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의료비 파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에 대해서도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말만 듣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보험 증권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관리가 최고의 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정기검진, 운동, 식사관리를 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직접 만나셔서 알려주세요. 누군가의 불안을 덜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행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알 정보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